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하거든요. 그 단순합니다. 왜? 너무 못 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 순회 그 정상회담도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바라볼 건 통일밖에 없구나. 북한 내에 이제 그 국제 협조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한국 쌀. 그때 사실 베트남에서도 쌀이 왔고 중국에서도 쌀이 왔고 동남아시아에서 쌀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쌀들을 다 먹어봐도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물살을 타고 한류가 들어왔잖아요. 드라마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순간 아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분단선 저 이남 쪽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이걸 몰랐거든요. 그걸 접하는 순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누가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탈북민들 중에 뭐 체제가 싫어서 이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합쳐서 잘 사는 거 평화적으로, 하나는 전쟁이라도 해서 우리가 먹든 해서라도 끝내자. 죽든 살든 지금보다는 낫겠다.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한 갈망, 전쟁을 무서워 안 하는 게 사실 죽는 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만드는 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가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혹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된다. 나은 삶이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최소 내가 그게 들어가서 뭐 당장 무슨 부자처럼 살진 못해도 최소한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가장 걸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가장 밑바탕에 걸린 문제가 뭐냐? 노동에 대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국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제 로임이 3천 원이었거든요. 0.3달러.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회 보면 사람들이 다 건달꾼, 뭐 건달풍, 뭐 당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달풍이 어째고. 그 건달풍이 밑뿌리를 파헤쳐 봐라. 내가 나와서 성실히 일하면 그 보수 일하는 데 대한 보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일을 안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달풍을 사상의 건달풍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건달풍을 조장시킨 것 자체가 이 체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핵시험 성공, 미사일 발사 시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외교관들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정말 과학 기술이 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핵 무기를 만들어냈구나, 미사일 만들어냈구나, 정말 우리한테 힘이 있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일, 이회성이 아니고 계속 그게 지속되잖아요. 지속되면서 많은 거부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당장 그 한데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핵미사일에 정말 엄청난 자금이 투하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여기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 그 내가 그 평양에 있을 때 어르신들 한데 이런 말도 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옛날 그 일제 때를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제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일제 때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 사는 제도를 우리가 지켜서 뭘 하냐? 차라리 확 망해버리면 뭐 러시아에 먹히든 중국에 먹히든 한국에 먹히든 미국에 먹히든 지금보다 더 못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나라를 지켜서 뭘 하느냐? 또 이제 특히 이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 그 위협을 정책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선에서. 그런데 이 핵 미사일,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고립, 봉쇄, 이게 너무 심화되다 나니까 외환들을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외교 활동도 갖고 경제 활동도 갖고 모든 게 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낼 수 있는 성과도 안 내고 이 모든 게 다 말하자면 이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핵 미사일 고집 때문이죠.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뭐 오늘은 중국에 가 붙었다가 또 모레는 뭐 어디 다른 데 가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임시적인 그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모든 걸 열어놓고 국제사회 흐름에 협력을 하고 또 보조를 같이 맞추고 국제법을 다 지키면서 나가는 게 오히려 체제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백성들한테 저 10년만 나한테 시간 줘. 내가 정말 너네 새롭게 해줄게. 뭐 내가 현란한 세계적인 추세까진 몰라도 너네 굶지 않게 해줄게. 이게 10정책의 본질이거든요. 한국 바라보지 마. 내가 있어. 내가 해줄게. 이게 두개국가 정책이 밑불이거든요. 그걸 백성들이 믿고 환호해야 되는데 믿고 환호할 수가 없거든. 왜? 뭐 수많은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더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받는 피해는 엄청나게 크고 겉으로는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강요당한 충성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충성심이 있냐 없냐를.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걸 항상 불안해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뭐 이 체제를 뒤집어 오기 위한 무슨 음모를 꾸민다 이게 아니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걸.